네, 돋보이는 모멘텀과 유망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용목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반등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좀 한시름 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일단 단기 낙폭이 이제 과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고, 네. 다행히도 이제 글로벌 매크로한 부분이 상당히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지만,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주 또 지난주에 어떤 흐름을 본다고 하면 굉장히 수급적으로 좀 약간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다행히도 외부 변수에 대해서는 좀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또 단기적인 낙폭 과대에 따르는 반발 매수세가 있지만, 이렇게 되면 또 하반기 또 다들 아시겠지만 또 양도 차익 이슈도 있거든요. 분명히 또 추석이 지나면 양도 차익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이 왔을 때 내가 가져가야 될 종목,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끌고 가야 될 종목, 분명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까지 보셔야 될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내년도도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과 섹터를 지금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구간이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뭐 계속 최근에도 뭐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지만 이 주식을 풀로 가져가는 좀 약간 전략은 좀 약간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어느 정도 현금 보유 비중을 좀 가져가면서 좀 변동성 장세에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는 그런 좀 포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9월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뭐 SK하이닉스나 현대차를 좀 많이 담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ETF 쪽으로도 돈을 많이 돌리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게 좀 많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쪽이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 쪽, 2차 전지 쪽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네. 있고요. 이 글로벌 이야기 2차 전지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좋은지 제가 다시 뭐 강조를 말씀을 안 드려도 상당히 좋은 상태고, 약간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자고 한다면 7월에 지금 유럽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어떤 정책 종합 패키지가 나왔거든요. 이 Fit for 55라는 이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을 좀 더 강화한 내용이고요. 그 강화된 내용이 뭐냐면 2030년까지 기존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38%까지 줄인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55%까지 이제 감축을 시킨다는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35년까지 이제 뭐 100% 탄소 재료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정책이 더 강화되고 있고 그 정책의 어떤 그런 규모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전기차 부분을 상용화를 빠르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유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바이든 정부에서도 35년까지 뭐 탄소 제로 지금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 전기차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징벌적인 환경 규제가 있죠. 맞습니다. 규제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과징금이 굉장히 좀 그 기업의 존폐이기로 갈 정도까지 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네.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규제를 굉장히 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어요. 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우리가 지금 21년 뭐 30년 35년까지 뭐 앞으로 10년인데 얼마나 뭐 시간이 훨씬 많이 남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어떻게 됐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년 전부터는 지금 준비가 돼야 되는 시점인 것이고, 네. 그것들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시점에서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글로벌 큰 자금들도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뭐 ETF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뭐 꼭 네. 뭐 그린 뉴딜 관련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ETF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들어왔던 ETF 자금이나 펀드 자금들 중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일하게 좀 수익이 제대로 나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이제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쪽으로 들어와 있는 ETF 자금들이 지금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뭐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보면은 CATL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보시면 나오겠지만 왼쪽 부분에 이제는 뭐 그 주식 관련돼서 이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이제 주식이고 7월 기준입니다. 오른쪽이 이제 ETF,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위에 이제는 뭐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관련된 저 ETF가 아마 ETF 중에서 가장 빨리 자금이 모인 그 지금
ETF고요. 네. 그 이후로 보시면 계속 이제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제 시장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좋다 보니까 은행이라든지 증권사에 있는 PB 분들도 계속 이제 성과 좋은 ETF라든지 펀드 쪽에 2차 전지를 계속 그 자금을 좀 계속 이제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ETF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펀드 자금들도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부분에 대한 자금이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뭐 여전히 하반기까지도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수급상이라든지 여러모로 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을 수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2차 전지 쪽은 계속 그 순환매상으로 그 종목들이 순환매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장의 변동성이 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차후에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들의 어떤 유입 상태를 봤을 때 추후에 다시 또 순환매상이 있는 종목들,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이용해서 네. 조정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자, 그런 관점으로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ETF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근데 ETF가 올해부터 교육을 받아야지 좀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놓치신 분들은 2차 전지 주식 안에서도 좀 찾아볼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유망주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죠?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그러니까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가자. 네. 그 삼성 SDI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죠? 삼성 SDI, 일단 삼성 SDI를 이제 말씀드리는 가장 그 포인트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네. 하나는 어떤 펀더멘탈 부분, 다른 하나는 이제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급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삼성 SDI를 이제 우리가 셀 3사 뭐 다들 잘 아시잖아요. 네. LG, SK, 그리고 삼성 SDI인데, 근데 삼성 SDI의 좀 약간 이미지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보다 좀 투자가 좀 덜 되고 있는, 약간 투자가 좀 다른 조금 경쟁사, 예, 맞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수익성을 좀 높게 보다 보니까 좀 좀 약간 사업 구조상 좀 손실을 볼 수 있는 그쪽으로는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특히 이제 삼성 SDI가 원통형 소형 배터리는 글로벌 1위지만 원통형으로 배터리를 쓰고 있는 전기차 업체는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확장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삼성 SDI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각형 배터리, 근데 지금 LG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파우치형으로 지금, 네. 그리고 대부분의 또 이제 그 자동차 세트 메이커들도 파우치형 지금 전기 배터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도 각형을 한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좀 삼성 SDI는 못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요? 예, 지금 삼성 SDI가 이 부분에서 가장 빠르고요. 근데 네. 상당히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삼성 SDI에서 상당히 준비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네. 폭스바겐 아시겠지만 폭스바겐은 지금 유럽에서 지금 유럽 업체 한 군데와 중국 업체 한 군데, 그래서 각형으로 지금 이제 배터리를 공급받고 네. 있고요. 이제 북미 시장으로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왜 배터리 업체들이 현지화를 진행해야 되느냐? 왜냐면은 지금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보조금을 받는데, 자동차 보조금을 받는 조건이 자국 내에서 자동차 2차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자국 내에서 70%에서 80% 정도의 원가를 자국 내에서 만들어진 그 제품으로 만들어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전체 원가의 30%가 이제 전기차의 부분에서는 배터리가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북미 시장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삼성 SDI가 좀 상당히 좀 그 파트너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좀 펀더멘탈 부분에서는 그동안 좀 막혀있던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폭스바겐이라든지 스텔란티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크라이슬러죠. 그 협업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근데 네. 우리가 여기서 좀 약간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석방 됐을 때 사실 네. 뭐 그때 이제 삼성전자한테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날 오히려 주가가 좋았던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삼성 SDI거든요. 왜냐면 이런 굵직굵직한 현지화를 위해서 공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굵직굵직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그 기대감이 그때 반영됐던 것이고요. 그 기대감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지금 LG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에 전혀 뭐 뒤지지 않는 상태고, 수급적인 사항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이번에 2차 전지 랠리 때 아마 소재 업종들 다들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이 네. 대장주였고요. 셋업종이 거의 올라가지 못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분할 이슈 때문이죠. 왜냐하면 LG화학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분할 이슈가 있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좀 이제 자회사 전기차 2차 전지 부분을 떼어내겠다는 분할에 대한 어떤 그런 청사진을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에 큰 자금들이 두 개 되게 이제는 좀 꺼림직한 거죠. 대장주인 게 인정하지만 네. 수급적으로는 과연 지금 이 분할이 되면 다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자회사로 나눠지게 되면 이제 핵심적인 자회사를 사지 이 지주회사를 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셋업체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부진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수급적으로도 삼성 SDI는 분할 이슈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상태이기 그쵸.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유입되는 자금들 물론 많이 오른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기본적인 소재 업종들을 담을 그런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좀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기관의 큰 자금들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 본다고 했을 때는 삼성 SDI가 좀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겠는가. 왜냐면은 어제 이제 이 이슈가 나온 건데 LG 화학도 지금 리콜 이슈 때문에 주가 조정 많이 네. 받았고 이렇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상장도 좀 지연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뭐 물론 내년 정도 그림이긴 하지만 분할 이슈 여전히 있다고 하면 셀 3사 중에서는 삼성 SDI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그 개인들의 어떤 시각으로 좀 약간 알파가 높은 좀 베타가 높은 주식들을 본다는 시각보다는 시장의 큰 자금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이제는 좀 선택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들어와 있는 ETF 자금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여전히 쏠려 있는 전기차 부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밸류체인 상에서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이제는 대형사 셋업 정도 한번 움직일 땐 됐다. 그 중에서 좀 유일한 선택지는 삼성 SDI가 지금으로서는 좀 좋은 선택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71만 원 정도를 자꾸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좀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대형 업체가 아닌가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도 기대되고 분할 이슈도 없는 지금 3사 배터리 안에서는 삼성 SDI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멜시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묵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